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멘텀 리서치 박지현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11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면서 이 조정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지 이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강한 사이클로의 진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3% 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 자, 일단 단기적으로 이 코스닥 쪽에 연기금 투자 확대라는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AI 사이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즉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AI 사이클에 속해만 있더라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엇갈린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AI 사이클에 있어서도 단순히 AI와 연관돼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실적을 낼 수 있느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 전망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사실 외신 내용들을 가장 첫 번째로 올려드리고 있죠. 자,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I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현재 AI 사이클 내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정말 강한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영역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조정 구간만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구글의 TPU라든지 지금 사이클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결국에 AI 버블론이 완전히 잠식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버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바로 실적이죠. 자, 실적이 나온다면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모멘텀이 있는 AI 종목들에 더욱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에 대한 요소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시기에 맞춰서 이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또 강한 사이클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11월 달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12월 달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후반부에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이 정보 얻어가신 분들은 연말에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만한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죠? 자, 바로 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탄력도가 높아졌던 거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실적이 좋아진다. 이걸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사이클에 속해져 있다. 그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죠. 자, 근데 이 실적에 대한 기준을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주된 포인트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4분기 실적 전망, 즉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감이 2천억인데 실제 실적 발표는 1,800억, 1,90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 성장하는 수치라고 할지어도 시장 기대감이 2천억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맞추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시장 기대감이 2천억이었습니다. 자,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2,100억에서 막 2,500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한 강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성장한다. 자, 이걸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시장 기대감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자, 이 뛰어넘는 기업들이 결국에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잠깐의 조정
조정 구간 나오더라도 신고가 영역을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자,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대폭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 그리고 12월 달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언제쯤 나오게 될지,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조정 구간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 나올 이야기가 바로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SMR 관련된 기자재 수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SMR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대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드릴 거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정말 핵심적인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대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자, 이 내용까지 전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파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캐파가 확보되었다라는 것은 자, 무엇이냐면 자, SMR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SMR은 지금 기자재 수주를 받으려고 해도 아직 생산 설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파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이 캐파를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무엇이냐면 자, 현재 이 글로벌 가스터빈에서 자, 이 공급을 담당했던 기업들이 있죠. 자, 그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하고 전 세계 3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뭐 미쓰비시, 그다음에 버노바, 그다음에 지멘스. 제가 이 기업들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생산 캐파는 이미 꽉 찼습니다. 자,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파는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자, 현재 남은 수요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26년도 하반기서부터 바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현재 이 가스터빈에 대한 생산 설비 자체를 늘리겠다. 2028년도까지 12기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6기에서 최대 8기 정도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10월 달에 자, 2기에 대한 캐파는 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유가 자, 4기에서 6기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전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들의 생산 캐파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수요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급격하게 지금 2028년도까지 설비 자체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자, 그래서 연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12월 달에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스터빈 관련된 대규모 수주 내용이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금액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가격 자체가 뭐 적으면 5천억 원, 많으면 8천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생산 캐파를 꽉 채워서 수주가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연말에 지금 3조에서 4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하게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받아놨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모멘텀이 바로 10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에 3조에서 4조짜리 계약이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내년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인도 날짜가 자, 26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자, 이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도를 받을 수 있는 자,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SMR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SM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프로젝트, 유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뉴스케일 파워사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고, 그리고 두 번째 엑스에너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SMR 모듈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자, 72개에 대한 모듈 기자재 수주, 자, 그리고 이 엑스에너지를 필두로 한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기죠. 자, 144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11기가와트. 자, 이 프로젝트 규모를 봤을 때 다 대형 원전 11개와 맞먹는 이 전력에 대한 수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엔트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6기가와트. 자, 이를 따져봤을 때 72개 SMR 모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엑스에너지에 대한 사업 규모가 더 크지만 지금 당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엔트라1 프로젝트거든요. 자, 왜냐하면 엔트라1 프로젝트는 연말 연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자재 수주가 나올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자, 먼저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에 대한 확보라든지 부지에 대한 확보를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 발주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엔트라1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단계까지 전부 다 거의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수주 내용이 이 엔트라1 프로젝트,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7억 달러에 대한 추가 유치, 아직 자금에 대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먼저 엔트라1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에너지에 대한 기자재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이런 수주를 받을 캐파를 확보해 놨느냐? 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시장에 수요는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생산 설비가 없게 되면 그냥 단순한 기대감으로 끝나겠죠. 자, 근데 이 생산 설비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고 이 기자재 수주에 대한 속도도 빠르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현재 기업 내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가장 주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제작 기간에 대한 축소다. 자, 왜냐하면 17개월에 대한 제작 기간을 3개월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축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트라1 TVA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제작 기간을 축소하겠다라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빠르게 이 주가에 대한 조정 구간을 탈피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설명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적으면 4기에서 자, 많으면 6기 정도의 수주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뉴스케일 파워사가 주도하고 있는 자, 이 TVA에 대한 프로젝트를 확인하시면서 이게 바로 연말 그리고 연초에 기자재 수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주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 구간은 자, 이러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조정 구간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업사이드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왜냐하면 SMR에 대한 기자재 수주를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사실 이것도 지금 규맥을 계산해 봤을 때 한 최소 5조 원 정도는 맞춰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말 연초에 순간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외신 내용들도 꾸준하게 추적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이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꾸준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 SMR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 연말 연초에 나오더라도 언제쯤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12월 말쯤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년 1월에 나올 것인가? 자, 이것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조정 구간이 더욱더 늘어날지 아니면 더욱 짧아질지 자, 이것을 결정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상 추정 시기까지 좀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집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MR 프로젝트에서 자,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현재 프로젝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자재 수주로 언제쯤 연결될 수 있는지 자, 예상 시기들을 제가 조사해서 넣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을지 자, 이 목표가라는 것은 결국에 실적을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제가 측정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수주 잔고에 있어서 결국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데이터를 체크하시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 방법을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이 자료집에 한눈에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분들이시라면 자, 이 자료집에서 자, 8에서 9페이지 자, 그리고 15페이지에서 자, 17페이지 자, 이 내용들을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언제쯤 예상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즉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자, 자료집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시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자, 왜냐하면 소통방에서는 현재 외신들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9월 30일에 아무도 가스
가스터빈 관련해서 집중하지 않을 때 제가 이 구간에서 가스터빈 관련해서 수주 내용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주가가 9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배경을 또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제가 10월 29일에는 이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고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왜냐하면 이 SMR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나올 내용들이 현재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결국에 프로젝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4분기에 몰려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슈에 대한 공백기다. 자,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방에 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이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료집 파일과 함께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막연하게 호재 내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 대응에 있어서는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들 실시간 소통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빠르게 잡아드릴 테니까 먼저 이제 자료집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실시간 주요 내용을 받아가시는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잡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내용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정말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 1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에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자,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자,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템버거, 즉 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접춤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이 D램을 구성을 했죠. 자, 그런데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 이 병렬형 구조가 속도가 너무 느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들어오면서 자,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접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배로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접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접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 기회의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1000%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자, 주도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햄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햄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 프로에서 1000% 이상 올라갈 때 자, 매일매일 양봉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 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0%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 큰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햄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